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에 오랜만에 훈풍이 분 기분 좋은 화요일에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장이 좋아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낸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참 이런 장세에 포트에 파란불 켜서 소외감 느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머니트렌드 방송 특히나 더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겠는데요. 자, 오늘 핫했던 머니 이슈와 머니 섹터 그리고 머니 종목 공개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일 장은 빨간불로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감 시황 먼저 살펴보시죠. 간밤 미국 반도체 종목의 급등에 따른 반도체주 중심의 지수 상승 그리고 오늘 5월에 있을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투심을 일깨웠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0.95% 오른 2,718.89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장중에는 2,720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소폭 하락해서 3거래일 만에 2,700선 회복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1.45% 오른 931.56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수급도 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개인은 오늘 3,431억 원을 팔아냈고요. 기관이 3,364억 원, 외국인은 316억 원 매수했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역시 개인이 3,371억 원 팔아냈고요. 기관이 1,662억 원, 외국인은 1,814억 원을 담아낸 오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전쟁 때문이든 연준 때문이든 이제 물가 상승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죠. 자, 어제 저희 머니트렌드에서 인플레이션 이야기 다루면서 등장했었는데 자, 오늘 머니 이슈의 첫 번째 주제, 경기 민감주입니다. 자, 다른 종목에 비해서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기 민감주, 인플레 장세에서는 흔히 경기 민감주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어제 짚어드렸는데요. 자, 어제 다룬 조선업과 에너지, 또 소재, 산업재 등 경기 민감주 업종은요, 과거 인플레이션 장세 때도 주가가 선전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자, 지수가 박스권 움직임을 좀채 벗어나지 못하고요. 인플레 압력이 시장에 덮치고 있는 지금, 저희 파트너와 함께 힘있는 경기 민감주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시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원자재가 폭등으로 불안한 흐름을 보이던 2차 전지 관련주들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경우엔 한 달간 40%가량 뛰어오르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단기적인 탄력을 믿고 불타기 한번 해봐도 될까요? 자, 그러기엔 아직 위험 요소가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자, 과연 어떤 선택이 현명한 투자로 귀결될지는 오늘 머니트렌드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 더욱 깊게 파헤쳐보는 머니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투자의 정수죠.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래도 장이 조금 올라서 네. 어떠셨어요? 기분 좀 좋은 하루 보내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서도 시장이 약간 조정 보일 때는 이제 현금화 대응을 하라고 했었던 부분이 잠깐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지난주 4월 한 6일, 7일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6일일 거예요, 아마. 이제 딱 떨어질 때. 그때 잠깐 현금화 대응을 한 다음에서 계속 괜찮다, 내지는 이제 사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인플레이션 관련주였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주 비료 사료주 쪽이었는데 그쪽은 오늘 아예 그냥 폭등을 했죠. 어제 오늘 폭등을 해가지고 어쨌든 시장도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에서도 대부분 경제 채널에서는 시장이 불확실하다 뭐 이제 조금 안 좋게들 보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시장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는데 예상대로 지금 좋아져 버렸어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에서는 조금 모양은 애매했는데 저는 좋아질 것 같아서 그냥 좋다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이제 좋아졌고 이제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라 상승장입니다. 종목별 상승장. 시장은 박스권장 여전히 유지는 되지만 테마 장세는 상승장이에요. 그래서 대형주 여전히 재미없다라는 거 제가 맨날 얘기하고 있는데 대형주 오늘 삼성전자 요만큼 움직였다고 뭐 뉴스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삼성전자 하락 멈췄다고. 안 갑니다. 크게 안 가요. 그거 할 거면 차라리 IT 중소형주가 나올 거고 그거 말고 지금도 곡물 관련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곡물 관련주 다음으로 움직일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오늘 얘기 뒤에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중소형주 위주의 상승장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방송 말미에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공개가 됩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과연 오늘은 이정수 파트너가 어떤 머니 종목 공개를 할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계속해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어떤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일 것이냐 하는 이야기들 많이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머니 이슈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 방송에서 리오프닝주가 일제히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인플레와 금리 등을 감안한 종목 선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나눴거든요. 자, 오늘 관련 기사들이 눈에 띕니다. 자, 역시 인플레를 감안한 경기 민감주가 대세 상승을 이끌 것인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이정수 파트너님과도 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실제로 우리 시장에도 최근 조선주들 흐름 네. 좋잖아요. 그렇죠. 경기 민감주에 대한 시각은 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삼성전자가 하도 안 움직이니까 이제 딴 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수는 폭락을 안 하는데 어제 지수는 올라가고 싶고 그러면은 뻔하죠. 건설주 아니면 철강주 아니면 조선주를 올리기가 그나마 좀 만만합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움직인 건데 과거에서도 수주 얘기로 올라갔을 때가 있고 이거보다 더 좋은 얘기가 있을 때에서는 거꾸로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은 이제 경기 사이클에 이제 민감하게 움직이는 이제 주식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시장은 상승장이 아니에요. 상승장을 회복하려면 최소한 3천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3천 안착하기에는 아직 멀었죠. 지금 코스피 지수가 2,718인데 그렇다고 지금 상승장이 아니고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인데 상승장이 아니고 하락한 다음에 바닥에서 돌리면서 박스권장에서 어쨌든 반등을 해보려는 그런 이제 박스권 재미있는 매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종목들은 되게 잘 움직여요. 뭐만 빼고 대형주만 빼고 이거는 뭐 계속 얘기했으니까 오늘 처음 한 얘기 아닙니다. 아침에 신한수에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지금 한 달째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거는 1월 17일인가 그때서부터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 시장은 대형주는 끝났고 중소형주 장세가 될 거다. 그래서 일단은 2,900 깨질 때 현금화된 먼저 해놓고 다 손절 쳐놓고 빠지면 바닥에 샀다가 매매를 쳐야 된다. 그 얘기가 설날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한참 전에 설날 들어가기 한 일주일 전에 장 급락하기 직전 1월 17일쯤이 될 거예요 아마. 그때서부터 얘기를 하면서 왔던 그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그래서 지금에서 지수가 여기서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라 그래서 뭐 경기 민감주가 뭐 살아나고 올라가고 하는 거는 아직 여기에서는 너무 김칫국을 좀 마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쨌든 대표적으로 일단 경기 민감주 하면 이제 해운, 조선, 철강, 뭐 화학, 정유, 건설, 기계,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섹터들을 이제 경기 민감주로 하거든요. 그리고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와 상관없이 그냥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우리가 뭐 이제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뭐 물 같은 거 뭐 경기가 좋다 그래서 물 많이 마시고 뭐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뭐 평이한 것들. 그래서 전기, 가스, 통신, 그다음에 뭐 식음료 음식 업종, 그다음에 뭐 게임주, 제약, 유틸리티 이런 쪽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화면에서 이제 구분이 정도 나갈 텐데 그런 쪽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경기 민감주 얘기가 지금 아까도 이제 기사나 뉴스에서 이쪽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이쪽이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경기 여기 보면은 이 기사 내용이 인플레를 감안한 경기 민감주가 대세 상승을 이끌 것인가? 이거는 여기서는 이거를 알 수 있으려면은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되고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쉽지는 않지만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일단은 조선주의 흐름이 지금 이제 수주이기 때문에 움직였는데 그러면은 조선주의 흐름은 어떠냐라 물어보면 저는 대안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선주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선기자재 있죠. 그러니까 조선주 말고, 그러니까 대형 조선사들 말고 지금은 그래도 대형주보다는 약간 좀 가벼운 중소형주가 움직이니까 차라리 조선기자재 쪽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주보다는 차라리 해운주들 지금 중국 봉쇄가 또 다시 풀리면서 다시 물동량들이 또 늘어나고 그럼 운임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지금 살살 기대가 나오는데 해운주의 차트들이 괜찮거든요. HMM, 뭐 펜오션, 대한해운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조선주보다는 해운주가 좀 매매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주보다는 소비주. 원래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 곡물, 비료 이쪽도 좋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앞전에 얘기했었던 조선주보다는 조선기자재, 해운주, 그다음에 소비주 쪽으로 리오프닝 관련주 이쪽으로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뭐 경기 민감주는 뭐 나중에 한 여름 지나고 나서 7월달, 8월달 뭐 그때에서 지수가 한 3,000 넘어가고 그러면 그때서는 좀 말씀드려볼게요. 조선주든 철강주든 아니면 뭐 건설주든 이쪽에 대한 경기 민감주가 대형주도 이제 갈 것 같습니다라를 얘기를 하려면 저는 지수 3,000 넘어가면 얘기를 하겠다. 3,000 넘어가기 전에서는 저는 그냥 소형주나 중소형주나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조선기자재라든지 소비주라든지 또 하나 뭐였죠? 해운주. 이쪽이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물론 삼성전자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중소형주가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요즘 좀 주식할 맛 난다, 재미가 난다 하는 장세입니다. 자, 대신에 뭐 철강, 조선, 정유, 건설이나 기계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정수 파트너는 경기 민감주가 조금 더 두고 봐야 하는 만큼 대형주보다 가벼운 조선 기자재 관련주 또는 차트 괜찮은 해운주 보시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셨고요. 또 당장의 사이클이 돌아올 소비 관련주들 보시는 건 어떻겠냐 하는 조언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조선주, 경기 민감주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철강, 에너지 외에 이런 국면에서 주목할 만한 경기 민감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해운주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래서 한번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좀 전에 설명만 좀 드렸었는데요. 자, 조선주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그거보다는 뭐가 나은지. 자, 일단은 현대 한국조선해양부터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6조 6천억짜리 종목이고 뭐 갖고 있는 분들은 갖고 있어서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 급등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가벼운 쪽으로. 그래서 조선기자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따가도 좀 살펴볼 수 있는 종목도 있으면은 일단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뭐 한국카본 뭐 이런 것들. 안 그래도 이거 말고도 지금 조선기자재들 제가 오늘 장 끝나고도 봤는데 한 10대 종목 봤는데요. 다 느낌이 다 이래요. 엄청 강합니다. 그냥 강한 거 해야 돼요. 조선기자재. 근데 시가총액 뭐 그렇게 엄청 가볍진 않아요. 5천억짜리 종목인데 5,700억인데 한국카본.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선기자재들이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혀 있거든요. 뭐 K푸드 이것도 조선기자재 쪽인데 다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조선주보다는 삼성중공업도 좋긴 좋아요. 봐봐요. 보면은 약하지 않죠. 대우조선해양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대형주보다는 이쪽들이 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도 뭐 HMM 조선주가 나쁘다기보다는 조선기자재가 좀 더 강하고 더 가볍고 더 좋게 움직일 것 같아서 그런 거고 해운주 같은 경우들은 이제 좀 조정을 좀 마무리를 하고 좀 반등을 주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침 방송 상담 방송에서도 이 H&M을 계속 질문 주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당장 사지 말고 그냥 버텨라. 근데 나중에서 이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추가 매수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H&M, 뭐 펜오션 모양 이쁘죠? 펜오션 그리고 뭐 대한해운 뭐 모양들이 다 괜찮아요. 오히려 오늘 샀었어야 종가 매수로 들어갔었어야 될 종목들인데 그래서 해운주들 흐름들이 그래서 조선주보다 만만하잖아요. 조선주들은 조금 이제 떴고 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해운주들 좀 괜찮은 것 같고. 소비주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열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화장품 업종서부터 해가지고 카지노, 항공주, 뭐 백화점 등등 여행주, 뭐 엔터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간 것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전면 해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장품에 대한 소비에 대한 그것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에 그동안 2년 동안 빠졌습니다. 그러면 한 번은 가겠죠. 아침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종목인데 표역 종목 그 추천주로 현대 SK바이오랜드니까 현대바이오랜드 차트 모양을 보면요.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조선주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뭐 아까 전에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 조선해양하고 뭐 그냥 이렇게 요렇게 여기서 이만큼 뜨는 게 아니고 뭐 현대 뭐 사료처럼 이런 식으로 많이 급등해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양인데 얘보다는 그래서 지금 조선주보다는 이쪽으로 좀 대안주로 보시는 게 왜 좋으냐? 이게 좀 더 가볍고요. 현대 바이오는 2,700억밖에 되질 않습니다. 차트도 모양이 이쁘고 어제 양봉 나오고 오늘 도치 나오고 내일이나 모레 또 양봉 나오고 위로 치고 갈 타임이에요. 이게 치고 가게 되면은 뭐 대주사료라든지 대주산업 이런 것처럼 이제 바닥에 딱 이렇게 튀게 되는 제가 그래서 최근에 비료 사료 관련주도 많이 추천했던 종목들인데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튀어버리는 흐름들이 화장품 쪽에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화장품 아니더라도 뭐 카지노도 괜찮고요, 여행주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제가 그 첫 번째 주자를 화장품으로 지난 주서부터 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일 만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 섹터도 움직일 건데 어쨌든 조선주보다는 다른 쪽으로 대안주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꼭 조선주가 아니어도 저는 지금 장에서 할 종목은 많다라는 것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주보다는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보라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소비주들 중에서는 첫 주자로 화장품 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들 저도 관심이 참 많은데 자, 이정수 파트너님도 화장하시잖아요. 방송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해야 되죠. 네, 아무래도 좀 색조 위주로 보는 게 좋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색조 관련주들이 어제 그저께 좀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주들부터 해서 이 테마주들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다 가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제약주들도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주도주로 강하게 타버리게 되면 그냥 이것저것 다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색조든 색조가 아니든 일단은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것들은 좀 피해야 되겠지만 심지어 실적도 안 좋은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급등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작전주 세력들 이렇게 매집이 되어 있는 2년 동안 빠졌습니다. 세력들 생각에 언젠가는 인류가 망하는 것보다는 이게 코로나가 사라져서 올라가겠지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세력이고 돈 한 5천억 정도로 굴리는 세력이다. 그리고 어떤 세력은 돈을 한 1조 정도 굴리는 세력이다. 그럼 1조 굴리는 세력, 5천억 굴리는 세력, 그러면 무슨 종목을 앞으로 사면 될까? 그럼 뭐 영화 관련주라든지 왜냐면 영화관이 없어지겠습니까? 언젠가는 좋아지겠죠? 그럼 그때를 맞춰가지고 계속 매집해놓고 한 2년만 참으면 나중에 100%, 200%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코로나 터질 때에서도 지금은 눌러져 있지만 앞으로 뻔하다. 모든 인류가 60억 인구가 다 종말해갖고 다 죽기보다는 이 상황은 극복이 돼서 나중에 좋아질 거니까 소비주들은 1년이든 2년이든 가져가면 나중에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이 얘기를 1년 전, 2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세력들은 매집이 다 끝났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게 이쪽인데 그렇다 그래서 뭐 얘는 색조고 얘는 색조가 아니니까 얘만 간다?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얘가 가면 얘도 따라가고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얘가 실적이 좋아도 실적이 안 좋은 애가 더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화장품인데 바닥권역에 있다. 그러면 그냥 사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색조 근데 색조 화장품 제가 시가총액부터 종목들을 봤는데 다 가벼워요. 다 가벼워서 예를 들어서 뭐 아모레지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쪽들은 다양하게 있거든요. 꼭 색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쪽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 무거운 쪽들은 그쪽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는 그냥 화장품 테마로 움직이는 거라. 근데 세력들이 시가총액 500억짜리 뭐 1000억짜리 여기다 돈 넣어갖고 뭐 얼마를 먹겠어요, 얘네들이. 시가총액 조단이 큰 거를 들어가서 먹겠죠. 그래서 대장주들이 이제 크게 움직이면 뭐 색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색조든 색조가 아니어든 다 갈 거다. 어떻게 기대감이 가는 거예요. 뭐 실적 나중에 좋아지면 더 잘 가겠지만 실적과 상관없이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바닥에 있을 때 그냥 대충 사놓으면 아마 돈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들 꼭 색조가 아니어도 굉장히 힘있게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급등이라는 단어와 함께 종목 하나도 더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방송 보신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들 주목해라라는 이야기와 함께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한동안 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자, 그런데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고 한 달 새 40%나 주가가 급등한 기업도 있잖아요.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던가 LNF 같은 기업들이 40%가량 올랐고 자, 사실
이 2차 전지 관련주의 흐름이 지지부진했던 부분은 니켈과 같은 그런 원자재 값의 상승이 이유가 됐었는데 지금 그 가격들이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그런 만큼 업황이 좀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별로 손이 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네. 일단 지금 에코프로비엠하고 그다음에 LNF를 언급하셨잖아요. 제가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바닥에 있을 때 다 아침에 표역 종목 다 추천했었던 종목입니다.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뭐 후성, 뭐 등등등등 더 많은데 기억이 나질 않아요. LG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LG화학도 제일 첫 번째 이제 표역 종목을 아침에 추천했었던 게 LG화학 30만 원, 25만 원 떨어지면 사라. 근데 그날 당일날에 안 들어오고 그 다다음 날인가 아주 지수가 폭락하면서 30만 원 들어오고 25만 원 들어왔는데 저는 아침에 종목줄 줄 때에서 그 당일날 가격이 안 들어오면 미도달 처리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미리 들어갔다 물렸던 사람들은 30만 원 샀다가 나중에서 100만 원 넘어갈 때 큰 수익 나는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는 다 가격대가 들어왔거든요. 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58,000원대인가 7,000원대, 58,000원이네. 58,000원대 이걸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강연회에서도 제가 그 서울경제 온라인 강연회죠. 바로 여기에서 이제 했었던 강연회에서도 그때 추천 문자가 나갔던 그것과 그다음에 증거 자료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58,000원대 얘만 추천한 게 아니고 에코프로와 함께 같이 추천했었는데 에코프로도 그때 22,000원에서 26,000원 추천했었던 종목이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얘는 거의 1000% 갔어요. 1000% 올라갔고요. 거의 1000% 올라갔고 저쪽 에코프로에도 얘도 많이 갔어요. 에코프로도 22,200원에서 27,000원대 추천했던 종목이 거의 16만 원 갔으니까 700% 정도 올라갔던 종목이고 에코프로비엠도 거의 900%인가 올라갔을 겁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렇게 이거를 많이 올라가서 저는 관심이 없는데 왜 관심이 없냐면은 너무 많이 올라간 것도 많이 올라간 거지만 이때 당시 2025년도, 2030년도 뭐 전기차 차량 판매라든지 아니면은 2차 전지 그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센서스와 예상치가 다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반도체가 1년에 매출이 한 300조, 400조 정도 찍으니까 얘네들도 그때 당시 200조, 300조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반도체만큼 찍겠구나라는 그런 레포트도 나왔고 그 기대감에 아니 주가는 바닥에 있고 그럼 많이 좀 가겠네 했더니 진짜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저는 셀트리온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실적이 나쁘지를 않죠. 자, 셀트리온 이때도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도 기억날 거예요. 셀트리온은 모든 국민의 삼성전자보다 더 사랑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여기에서 기사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실적 좋다고 막 못 사갖고 안 달랐던 위치죠, 여기가. 지금도 비슷합니다. 지금 2차 전지 좋다고 여기저기서 막 동네방네에서 막 소문나면서 막 좋다 그러죠. 위치가 여긴데. 그래서 저는 이 셀트리온처럼 될까봐 좀 걱정입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코프로비엠, LNF 이렇게 올라올 때에서 얘네들만 좀 많이 올라왔어요. 얘네들만 좀 많이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온 이유는 외국인들이 많이 담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들어놓고 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셀트리온처럼 되기 전에 수익이 난 사람이든 물렸던 사람들이든 들어 올리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 여기서 물리면 안 됐던 자리인데 들어 올릴 때 빠져나왔던 게 맞다라는 게 지나고 보면 보이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많이 올라갔다가 신고점으로 돌파되기보다는 다시 고점을 찾다가 내려올 텐데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그때서부터는 니켈 가격 너무 비싸고 자동차 회사에서도 자동차를 팔아서 사람들이 월급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제는 식량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다 올라 뭐 전기 가격은 안 올라가겠어? 뭐 물 가격은 안 올라가겠습니까? 다 올라가 버리면 차 살 돈은 어디 있습니까? 밥부터 먹어야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비슷해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라면 가격 그래도 한 2,000원 정도 하니까 뭐 3,000원 정도 이하니까 그래서 사 먹을 만하죠. 라면 가격 3만 원인데 여러분 월급은 그대로면 월급 200도 안 되는데 라면 가격 하나 3만 원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폭등하는 인플레이션에 맞춰가지고 그 주머니 사정들이 이게 안 좋아져 버리면 앞으로 1년 뒤, 2년 뒤 차량들이 많이 판매가 될 거다.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니켈 가격 올라가고 차 가격은 5천만 원인데 배터리 가격이 1억이다.
물론 그렇게 해서 뭐 차를 1억 뭐 이렇게 팔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일단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자동차 회사들도 가격 단가 맞추기 굉장히 깝깝할 텐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에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오히려 이게 나중에 이게 올라가다 보면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기술진들이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어 갖고 새롭게 갈 것 같아요. 새로운 쪽으로.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이쪽에 있는 종목들은 다시 재편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그냥 이것만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이미 벌써 선반영돼서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LNF도 다 추천했었던 종목이에요. 다. LNF도 이것도 2만 원대. 얘가 1000% 넘어간 종목이네요. 이것도 2만 원대 추천했던 종목인데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처럼 올라가 있을 때에서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파시면 되는데 뭐 최근에 뭐 20만 원 샀거나 22만 원 사가지고 지금 버티시는 분들은 단타를 해야 됩니다. 뭐 갖고 있는 건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흔들린다, 또 떨어진다 싶으면 빨리 팔아야 돼요. 왜냐면 셀트리온도 이때 당시에 물렸던 사람들 수익 났는데 안 판 사람들 이렇게 될 줄 알고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물리다 1년 가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반토막 났어요. 38만 원짜리가 16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반토막이 나버렸는데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저는 그닥 많이 빠지면 다시 한 번 더 뭐 추천할 그 생각은 있습니다만 이거 말고 지금은 다른 종목들, 좋은 종목들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업황이 회복세로 접어들 것인가에 대한 이정수 파트너의 답변은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미 주가는 선반영이 되어서 오를 만큼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머니 이슈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자,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2차 전지 관련주들 외에 어떤 업종들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머니섹터 이어가 볼게요. 오늘 이정수 파트너가 선정한 머니섹터는 비료, 사료, 곡물주입니다. 자, 오늘 비료 관련주들은 1.18% 올랐고요. 사료 관련주들은 8.23% 시원하게 오르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의 머니섹터 비료, 사료, 곡물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3월 8일에 머니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한일 사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방송을 보고 진입을 하셨다면 오늘까지 수익률이 250%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한 흐름인데 어떻게 좀 가능했을지. 이건 못 잡았어도 다른 거는 잡았을 겁니다. 이게 이제 노란 톡방에서 오늘 난리가 났던 게 이건데요. 왜냐면 제가 3월 8일 날 대주산업하고 그것도 이제 비료 관련주 쪽인데 대주산업하고 그다음에 한일사료하고 뭐 몇몇 가지 종목들을 얘기를 하면서 현대사료와 한일사료를 여기에서 비교 분석을 해드렸을 거예요. 사실은 이 비료 사료 관련주를 언제부터 얘기했었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터지고 나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가스라든지 이런 쪽들이 가격이 너무 많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그때 대성에너지부터 해갖고 그때 천연가스 관련주들 너무 많이 급등하는 걸 보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 원자재 관련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바로 비료입니다. 비료. 그래서 원자재 뭐 질산이라든지 뭐 인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이런 이제 원자재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비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료는 제가 이 얘기도 여기서 했을 건데 아침 방송에도 했는데요. 비료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아주 쉽게 누가 먹는 거예요? 식물이 먹는 거죠. 논에 가면 뭐 그 벼라든지 아니면 뭐 사과라든지 뭐 옥수수라든지 얘네들이 이렇게 식물한테 주는 비료잖아요. 그래서 그 비료인데 이게 또 왜 사료하고 같이 엮여 있냐면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사료니까 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갖고 비료 가격이 올라가면 비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옥수수는 누가 먹어요? 돼지, 소, 말, 그렇죠? 뭐 이런 이제 동물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먹는 그 곡물, 특히 그 사료에 그 배합되는 대부분의 주성분이 옥수수인데 이것도 지금 없어갖고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료 가격 올라가게 되면 그 비싼 비료를 먹고 자라나는 옥수수 가격도 올라가고 그 비싼 그 옥수수를 먹는
돼지라든지 소 같은 아니면 뭐 이제 나머지 이제 가축들 같은 이제 그런 것들도 가격이 다 올라가게 되고 그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유가도 올라가고 뭐 가스 가격도 다 올라가니까 전기 가격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다 올라가니까 지금 이 상태가 이제 벌어지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서야 그걸 깨닫고 지금 비료주 사야 되나 사료주 사야 되나 제가 그 얘기를 2월 그 전쟁 터지고 나서부터 해서 가스 가격 폭등하고 그때 대성연지 급등할 때에서 저는 계속 비료 관련주 사야 된다, 사료 관련주 사야 된다, 결국 이쪽으로 돌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2월 말서부터 맨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3월 초서부터는 아침 방송에서 이거 사야 된다고 노래를 불렀던 거고요. 그래서 3월 8일 날에 줬던 게 대주산업부터 해서 바로 이 한일사료, 현대사료였는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가 되게 재밌어요. 3월 8일 날 지금 보면 3월 8일 날이 굉장히 바닥처럼 보이죠.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다들 비싸다고 막 못 건드릴 때였는데 저는 봤을 때 이런 게 움직인다. 물론 여러분들 못 샀을 겁니다. 저도 이거 여러분들 못 샀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무섭거든요. 무섭죠? 그래서 아마 방송 TV 보신 분들도 이거를 줬을 때서 이건 못 샀을 거예요. 근데 이건 샀을걸요? 자, 대주산업.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보면은 다 대주산업 뒤에 볼게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폭등을 하잖아요. 그럼 폭등을 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쫄병들. 그런 애들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쫄병들은 뭐가 있느냐? 뭐 아까 얘기해서 대주산업. 그래서 아침 방송에서 대주산업을 이거를 3월 8일 날에 1960원에 출연했던 종목인데 얘도 84.7%가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한일사료 250% 올라간 거는 못 먹더라도 인정, 그렇죠? 못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한일사료 잘 움직이고 그때 딱 두 개 얘기했을 거예요. 한일사료, 현대사료 이거 움직이면 다른 애들 움직일 거니까 다른 애들 사라. 얘는 엄청 더 많이 갔어요. 그때 이후로 3월 8일 이후로 이게 3월 8일이잖아. 3월 8일 이후로 얘는 몇 프로 갔냐면 한 1000% 갔을까요? 갔죠. 한 1000% 갔네요. 네. 얘는 1000% 갔습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 한 15,000원대 안 됐을 때인데 16만 원 갔으니까 16만 6천 원 갔으니까 얘는 1000% 갔어요. 그러면은 한일사료는 250%밖에 못 갔네요. 되게 조금밖에 못 갔네. 그렇죠? 한일사료는 요만큼 250% 갔고 현대사료는 1000% 많이 갔고 그러면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었으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대주산업이라든지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 카프로 이거를 한 번 추천한 게 아니고요. 3월 달서부터 최근까지도 일주일에 막 3번, 4번 계속 추천했어요. 이지바이, 이지홀딩스는 엊그저께 4월 14일 날, 4월 15일 날에도 추천을 했었고 그랬던 종목인데 그래서 아마 아나운서님도 그래서 아마 기억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제가 심심할 때마다 인플레이션 관련주 보여야 된다고. 네. 그렇죠? 그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다양하지도 않아요. 딱 얘네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닥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계속 짚어주면서 옆에서 무슨 종목이 움직일 거냐고 또 계속 얘기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잘만 봤다면 그렇죠. 지금 장난 아닐 텐데 그렇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뭐가 늦지 않은 거냐면 이거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기회는 또 옵니다. 이 또 오는데 어쨌든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는 못 사요. 못 사고 어제 그저께 4월 15일 날 이지바이오가 오늘 상한가 갔죠? 오늘 상한가 갔는데 39.3%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지바이오. 잘 갔죠? 혹시나 아직도 안 팔고 갖고 있는 분들은 또 팔고 나머지를 계속 갖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그래서 저는 그걸 오징어 다리라 그러는데 먼저 먹은 상태에서 쫓아가는 게 아니고 비중을 줄여가는 거예요. 절반을 팔고 또 급등하면 또 절반을 팔고 또 절반을 팔면 정말 조금 갖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을 만큼 뭐 전체 비중의 10%가 됐든 5%가 됐든 그냥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네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현대사료처럼 이런 식으로 1000%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싸게 사가지고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지홀딩스도 오늘 상한가를 갔었었는데 상한가 풀렸지만 시간에서 상한가 또 갔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시간에서 또 상한가 또 들어왔어요. 200만 주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에서 또 상한가 가기 때문에 내일도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 쫓아가면 안 됩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고요. 그래서 수익률은 35.8%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사료 관련주들이 다 움직이고 나면은 그 뒤에서는 아까 얘기했었던 조선주 하지 말고 오늘 이제 또 내용이니까 조선주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조선주보다는 조선기자재, 해운주, 그 다음에 소비주 이런 쪽으로 하면은 또 이런 사료 관련주의 이런 이제 큰 수익이 저쪽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한일사료 3월 8일 저희 머니트렌드에서 머니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신 이후에
259% 수익이 나고 있다는 점 강조를 해드리고요. 자, 지금 사료, 비료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힘이 강하다 못해서 차트를 뚫고 나가는 자, 이런 종목들 이정수 파트너가 방송에서 이렇게 계속 공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도 종목들 이름 굉장히 많이 나왔죠. 대주산업이라던가 이지홀딩스 이런 종목들. 자, 내 포트폴리오에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거 하시기보다 저희 머니트렌드 방송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정수 파트너 노란톡방에서 더 기민한 시장 이야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머니섹터 비료 사료 관련주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머니섹터 내 종목 고민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고민 문자 상담으로 받아봤는데요. 자, 아시아 종묘 고민 보내주셨고 매수가는 6,780원에 비중은 35%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아시아 종묘 오늘 흐름 보니까요. 자, 6.17% 상승이 나와서 7,4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익 구간이시잖아요. 네. 자,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까요? 뭐 장이 끝났으니까 좀 아쉬운 얘기지만 아침에 시초가에서 좀 팔았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욕심이 있어갖고 그렇죠? 욕심 있으면 안 돼요. 주식은 먹을 때 팔아야 돼요. 최소한 절반만큼은 팔아야 됩니다. 한 번 못 어렵죠. 팔면 어려운데 네. 의외로 쉬워요. 오. 그냥 나는 안 먹겠다 생각하고 근데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절반만 파는 거예요. 다 파는 것도 아니고 절반을 팔고 또 딴 거 또 사면 되죠. 고르는 게 안 되면 아침 시전 매매 정수 보시면 되고 실전 매매 정수를 봤다면 특히 3월 8일 봤으면 현대사를 들어갔든 대주산업을 들어갔든 그렇게 해서 80%에서 250% 났을 텐데 굳이 이걸 들어가갖고 얼마 못 먹고 그것보다는 낫다는 얘기고 어쨌든 기회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 좀 팔아야 되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 아시아 종묘 이렇게 여기 보면 N자형으로 한번 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에서 저항대 부딪히는 자리에서는 아침에 절반을 팔았었어야 되는 거고 밀리면 또 다시 재매수가 되는 그런 패턴인데요. 장대 음봉에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래도 비료 사료 관련주들이 강해서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올라올 때 욕심을 내면은 안 되고 다시 올라오면은 또 절반은 꼭 파세요. 꼭 파시고 뭐 내일도 밀려갖고 이제는 억울해서 못 팔겠다 할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종묘 일단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아침에 시초가에서 파셨으면 좋았겠다 좀 아쉬움을 토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에 대한 고민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2,100원에 비중은 40%로 꽤나 높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 오늘 흐름 보면요. 자, 4.52% 상승이 나와서 11,5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손실 보고 계신데 미래생명자원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거 3월 8일 날, 3월 초, 그다음에 2월 말일 날 보면서 이거 추천할까 말까 계획 고민하다가 그것도 비싸다고 떠 있다고 그거를 추천을 안 했던 건데 물론 그거 안 하고 딴 거 들어가고 수익 났으니까 저는 억울하진 않습니다. 다른 종목을 하면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위치 대비 지금 차트 보겠습니다. 자, 뭔 얘기냐면은 이때 당시 제가 이제 이 음식업종 사료 관련주, 음식업종 사료 관련주 보면서 요걸 봤어요. 봤는데 좋아요. 좋은데 바닥에서 요만큼 떴다고 이거를 100% 올라갔잖아요. 야, 이거 추천할까 말까 방송에서. 그래도 언급을 했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주산업이 갈 것이다. 갔죠? 84% 갔습니다. 이게 가니까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갈 것이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갔어요. 그래서 얘가 갔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7,000원에 샀으면 그래도 칭찬은 받았죠. 이거를 4,000원 샀으면 더 되게 잘 샀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이 고점에서 이걸 255% 올린 상태에 이걸 사겠다고요? 이거 쉽지 않아요. 255%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가는 상태에서 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뭐 이걸 손절하라는 얘기는 안내드릴게요. 왜냐면은 아직 강하기 때문에 다시 수익으로 바뀌거나 다시 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은 10,000원 깨지면은 버리세요. 10,000원 깨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6,000원, 5,000원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000원 깨질 때는 그냥 버려야 됩니다. 10,000원 깨지면 11% 손실이에요. 이거는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극혐해요. LNF도 극혐하는 이유가 종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떠 있는 것 자체가 초보자들은 맞질 않습니다. 단타를 잘해야 돼요. 그냥 깨진다 싶으면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만 원 깨지면은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그거 만 원보다도 지금 12,100원이니까 10%가 아니고 거의 20% 좀 안 되겠네. 한 15% 정도 깨져야 이제 손절이 되는 건데 어쨌든 떠 있는 상태이니까 불안하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면 돼요. 지금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바닥에서 먹을 수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차라리 이거 말고도 조선기자재 들어가도 얘보다는 빠른 그러니까 안전한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 더 만만한 건 소비주 쪽에 있는데 어쨌든 얘는 수익 나면은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비중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 제가 볼 때는 매수 가격 5,000원 이하로 맞춰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정받아서 5,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는 주워 담아도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생명 자원에 대한 대응, 떠 있는 종목 정말 극도로 혐오한다, 극혐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손절은 10,000원 깨질 때 하시고 나중에 조정 이후에 5,000원 아래로 떨어질 때 그때 더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 비중을 줄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3월 8일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다시 한번 복기를 하게 되는 오늘 방송이네요. 자,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내일도 저희 방송 머니트렌드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 내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니 섹터 내 종목 고민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제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머니 종목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머니 종목은 케이프입니다. 자, 케이프 오늘 흐름 보면요. 7.19% 상승이 나와서 5,29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주죠. 자, 아무래도 오늘 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케이프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크게 됩니다. 자, 케이프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해주시죠. 자, 조선주에 대한 이슈를 오늘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선 기자재가 나은 것 같아요. 조선 기자 쭉 보니까 다 차트가 다 강해요. 동성 화인텍, 그다음에 케이프, 그다음에 한국카본 그 외에서도 조선 기자재가 꽤 있어요. 한 20가지 넘게 있는데 다 차트들 흐름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강한 거 3개 중에서 제가 케이프를 뽑아왔는데요. 자, 먼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케이프는 조선업체의 부품을 이제 대는 기자재를 생산하는 그런 이제 조선 기자재 그런 기업인데요. 대형 선박 엔진의 핵심 부품인 실린더 라이너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이제 조선주보다는 이쪽이 더 가볍고 차트 모양도 세고 좋은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바닥주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만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갈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지금 케이프인데요. 차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크게 보면 이렇게 생겼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조정받을 때 사시면 돼요. 조정받을 때 사면 일단 매수 가격부터 말씀드리면은 5,000원서부터 해서 4,700원 사이로 내려오면은 만만합니다. 웬만하면은 뭐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목표치는 한 7,0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손절 가격 4,200원인데 앞서서 얘기했었던 한국카본도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카본도 차트가 굉장히 세죠. 조선주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보다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한국카본 아마 갖고 있는 분들 꽤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카본 좋은 회사입니다. 한국카본 조선기자재고요. 그다음에 동성화인텍 이쪽도 굉장히 차트가 강하게 정고점을 뚫고 움직이고 있는 패턴. 그래서 조선기자재들 조선주가 급락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 급락할 것 같지도 않고요. 지수도 좋아요. 지수 잠깐 보면은 지수는 바닥을 잡고 지금 위쪽 방향으로 강하게 갈 거냐 천천히 갈 거냐 두 가지를 놓고 가는 거지 급락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수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장세입니다. 몸만 빼고 왕따 종목들, 대형주들, 삼성전자 같은 삼성 가긴 가죠. 갖고 있는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가긴 가는데 움직임이 너무 더디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얼마나 가겠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조선기자재가 많이 가는지 삼성전자가 많이 가는지. 삼성전자보다 월등히 조선기자재가 잘 갈 겁니다. 그래서 조선기자재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만만한 쪽은 화장품 업종. 요거는 제가 팁으로 하나 드리면 소비주들 만만한 애들 많아요. 그냥 케이프는 강한 섹터, 매매력으로 강한 섹터이고 그다음에 소비주에서는 화장품 섹터 만만한 애들 많으니까 그쪽으로 뭐 계속 제가 아침 방송에서 그쪽으로 계속 곡물 관련주들은 2월 달 말부터 해서 3월 달, 특히 3월 달에 강하게 얘기했던 건데 4월 달에 한 달 뒤에 많이 움직였잖아요. 마찬가지 2월 달에 강하게 있었던 그 진나키트 관련주들이 3월 달에 많이 올라가서 제가 다 팔아먹으라 그랬어요. 3월 달에 3월 달에 얘기했었던 지금 4월 달에 있는 그 곡물 관련주들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많이 팔아먹어야 되고 조금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제가 4월 달서부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쪽은 소비 관련주 쪽입니다. 뭐 다른 거 다 좋은데
화장품서부터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는 거니까 그쪽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조선기자재도 혹시 갖고 있거나 노리시는 분들은 가격대 조정받으면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가 아니라 조선 기자재 관련주 가지고 와 주셨는데 뭐 동성 화인텍이라던가 한국카본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케이프 이정수 파트너가 선정을 해주셨고 케이프 같은 경우는 핵심 부품이죠. 실린더 라이너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는 설명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가가 5,290원인데요. 매수가는 4,700원에서 5,000원 선에서 하시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4,200원 잡으시면 되겠다는 조언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케이프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4월 19일이 또 어떤 기록적인 날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리고 요즘에는 뭐 중소형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좀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까 봐 제가 수요일마다 공개 방송을 잡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항상 그 다음 날에 이제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실전 매매 정수가 10시에서 11시에 끝나요. 11시 끝나자마자 11시부터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본방사수부터 하세요. 9시 50분부터인데 10시부터 보시면 됩니다. 10시부터 해서 내일 12시까지 계속 서울경제TV를 보다 보면 제가 나와서 뭐 시장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공개 방송도 할 텐데 내일 공개 방송에서는 이제 비료 사료 관련주들 내일 이제 마지막으로 급등하는 흐름들도 찝어줄 게고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순환할 수 있는 업종들에서 얘기를 할 텐데요. 뭐 어느 정도 얘기는 했어요. 그렇죠? 근데 얘기 안 한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 내일 얘기하려고 뭐 전기 그런 거 있잖아. 막 원자력 막 이런 거 있잖아. 무슨 테마인지도 대충 눈치를 채시겠지만 그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무슨 테마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쪽에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공개 방송 때 오시면은 그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시장이 좋아요. 시장이 좋고요. 이게 폭등이 나와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급락이 없어서 좋다는 얘기예요. 계속 얘기했던 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많은 방송 채널에서 시장 불안하다. 좀 여기서는 조금 뭐 해야 된다. 심지어 어떤 채널을 제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센터장이라든지 거기 있는 분이 이제 대형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대놓고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대형주 하면 지금 안 될 텐데. 여러분들 저 얘기 듣지 마세요 하고 중소형주 하시라 그랬고 중소형주 뭐 하라 그랬죠 하면서 비료, 곡물, 사료 관련 이쪽 조망을 칠 거니까 이쪽 해야 된다는 얘기를 불과 일주일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 얘기대로 가고 있죠? 그럼 내일도 마찬가지 시장 나쁘지 않다 그랬죠? 또 테마주 움직이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그쪽 테마에서 계속 수익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4월달 장하고 5월달 장은 돈 벌어야 되는 장인데 5월달 장은 4월 말에서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4월 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공개 방송에 참여하셔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도 다 떨치시고 그리고 안 가는 이상한 그 캐캐묵은 대형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있으면은 좀 비중 줄여다가 테마주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 좋아요. 얼마든지 10% 20% 깨져 있는 종목들은 빨리 손절에다가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서 복구할 수 있는 좋은 장이기 때문에 내일 공개 방송 때 찾아뵙고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내일 공개하려고 남겨두신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힌트를 주셨는데 자,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내일 공개 방송 오전 11시에 있으니까요. 시장에 대한 불안감 명쾌한 해법으로 해결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공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더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